안녕하세요. 유관방 전설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요즘 제로 콜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콜라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설탕을 빼면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된다고 제로 콜라를 많이 먹는데 요즘 그게 많이 먹는 것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 없다고 과연 그게 몸에 좋을 것이냐. 요즘 애들한테 제가 이제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이게 좀 단 음료수를 못 먹게 하니까 애들이 그러면 저는 젤로 콜라 먹어도 먹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아니죠. 애기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비만이라든지 그 네. 때문에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 특히 이제 아스파탐 같은 게 그렇죠. 들어있는 무설탕 음료라든지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게 단맛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많이 먹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설탕을 안 먹었는데 건강검진상에서 이상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복 혈당은 정상 범위였지만 인슐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인슐린 수치가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이것도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럴 때 체크해 봤을 때 뭐 다른 뭐 음식에 대해서 변화는 없지만 한동안에 먹었던 무설탕 음료, 무설탕 음식. 뭐 음식이라든지 과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경우도 많으신데 최근 들어서 이게 스웨덴 카롤린스카 거기서 이제 이게 동물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게 불쌍한 생쥐들이 많이 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스파탐 섭취를 많이 시켰는데 이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특히 이제 동맥내 지방 스파크를 증가시키는 사실이 그럼 발견됐답니다. 동맥경화증. 그렇죠. 이런 이게 것들. 지방 스파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 내에 이게 많이- 질환을 일으키는 그렇죠. 많이 이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많이 쌓이게 되면 예. 나중에 이게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그렇죠. 뇌졸중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구팀들이 생쥐한테 12주 동안 매일 아스파탐 0.1%가 함유된 먹이를 제공하면서 인슐린, 염증 인자 수치, 지방 플라크 형성 차이를 이렇게 체크했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매일 다이어트 탄산음료 3캔을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음료를 계속 먹는 그렇죠. 거 보통 요즘 똑같네요. 보면 이게 물 대신에 습관적으로 이게 제로 콜라라든지 다이어트 콜라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무래도 식사 때마다 이게 한 잔씩 드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게 3잔을 정도 했는데 실험 결과가 이제 아스파탐을 섭취한 생쥐가 그렇지 않은 생쥐보다 동맥의 크고 작은 지방 플라크가 형성되었고 심혈관 건강 악화의 특징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스파탐이 특히 설탕보다는 거의 200배 정도 단맛이 더 있는데 열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감미료지만 그렇죠. 열량은 없으나 네. 더 단데 그걸 모르고 계속 섭취하게 되면 큰일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만든 이게 인공 감미료다 보니까 정확한 이게 인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건강의 기준이라든지 얼마를 먹는 게 몸에 더 나쁠지를 체크를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미국 식품의약품 FDA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증가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아스파탐의 하루 그 최대 섭취량을 체중 1kg당 50mg 이하로 권장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소량 먹어야 되는 거네요. 먹는 이제 게 더 아무래도 좋죠. 이제 예전에는 뭐 또 이게 단맛을 감지시키는 게 수용체가 이뿐만 아니라 이게 장애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이 단맛에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인슐린 수치가 예상보다 더 크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단맛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유해한 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지 않아집니다. 그 그렇죠. 단맛이 뭐 아까 그리고 혈당도 문제가 생기지만 장 환경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게 점점 쌓이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단맛 자체가 되게 자극적인 맛이거든요. 그 어른들은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자극적인 맛으로 해서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 맵고 짠 걸 못 먹으니까 매운 걸 못 먹으니까요. 먹으니까 단맛으로만 달고 신맛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입에 이제 혀에 이제 그런 맛에 이제 자극이 되게 되면 나중에 커서는 결국 맵고 짜게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제 학교 가는 시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군것질을 시작하게 되면 군것질 양도 확 늘어나게 되고 군것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밥이라든지 그런 건 더 필요한 건 더 안 먹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아이 같은 경우에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많이 그런 애들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료수를 못 먹게 하니까 저거 제로 음료는 다 괜찮다고 그냥 와서 애기들 엄마도 생각해보면 괜찮은가 하고 그냥 이제 애들이 때를 쓰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음료 같은 경우 새로운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제로 음료라든지 다이어트 음료에도 문제가 있는 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의 간식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